건축학과를 졸업하면 건축사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축학과 재학생 및 졸업 예정자분들을 위해 건축학과 졸업 후 많이 선택하는 7가지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직업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2024년 기준 평균 연봉까지 다뤄볼 테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건물의 외관과 공간을 기획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디자인 컨셉부터 최종 설계도까지 총괄합니다. 건축주는 물론 구조, 설비,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건축물의 미와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의 건물로 구현하는 종합예술가이자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대 건축학과 졸업 후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정식 건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는 포트폴리오가 특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로 학부 프로젝트나 공모전 작품 등을 모아 본인만의 설계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페이서에 건축 포트폴리오 강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캐드나 빔 등의 설계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은 필수이며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다양한 건축 답사와 디자인 스킬 연마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정보란에 오토캐드, 스케치업, 라이노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것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야근과 주말 작업이 잦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고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는 일이 많습니다. 신입 시절에는 연봉이 낮고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라 워라밸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석사 자격증 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로를 느끼거나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의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아이디어 고갈이나 클라이언트의 잦은 요구 변경 등도 스트레스의 요인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신입으로 입사할 경우 연봉 약 3,500에서 4천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대형 설계사무소의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초봉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형 사무소가 워낙 많다 보니 업계 신입 평균은 이 범위에 머무릅니다. 경력 3년에서 10년 차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약 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경력직은 6천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위값은 5천만원대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연봉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업계 구조상 중소형 건축사 사무소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신입 단계에서는 많은 인력이 몰리지만 소규모 업체는 재정 한계로 초봉을 높게 책정하기 어렵고 경력을 쌓더라도 성과급 등 특별한 보상 구조가 적어 연봉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대형 건축사 사무소나 건설사로 이직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자는 건축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건축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지도록 공사 단계 전반을 총괄하며 공정관리, 인력 및 자재관리, 현장 안전관리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 현장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공사 일정과 예산을 조율하고 구조물이 안전하게 시공됐는지 품질을 점검합니다. 설계 도면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해결책을 찾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건설 현장 근무 특성상 근무지가 지방이나 외딴 현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숙식 문제나 장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외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힘든 환경입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 혹한기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할 때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늘 신경 써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하므로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건축 시공 직군으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의 초봉은 약 4,900만원 수준으로 2024년 주요 건설사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4,935만 9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본사 기준으로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이며 중견, 중소 건설사의 경우 이보다는 낮아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근무 시에는 별도의 현장 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과장급 평균 연봉이 약 6,97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차장급으로 승진하면 7,800만원대, 부장급은 9,100만원대까지 상승합니다. 중위값을 보면 경력 5년 안팎의 대리급이 5,700만원 정도로 나타나 5천만원대 중후반이 경력직의 보편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대형 건설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해 업계 내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고 현대건설도 9천만원대에 이를 정도입니다. 건설사 시공직 연봉은 기업 규모와 현장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성과급 수당이 반영되어 연봉이 높게 형성되며 매년 정기 인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소건설사는 매출 규모가 작고 이윤이 제한적이어서 초기 연봉이 낮고 인상 폭도 작습니다. 인력 수급 면에서는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대형 사회의 연봉 수준이 업계 기준점으로 작용하지만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인상률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도시계획가는 도시공간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전문가입니다. 도시 내 토지 이용, 교통, 주거, 상업, 공원 등의 배치를 큰 그림에서 구상하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프로젝트나 신도시계획, 재개발, 재생사업 등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결정, 인프라 계획, 공간 디자인 지침 등을 수립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고 도시설계 전문회사나 연구기관에서 마스터 플랜 작성,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내 도시계획 시장은 대부분 공공부문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살아남거나 공무원, 공기업 채용을 통과해야 하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이 빈번하게 수정되거나 계획 취소가 발생하기도 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일이어서 건축, 교통, 환경, 부동산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전공 신입의 초봉은 약 3천만원 후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만일 LH, SH공사 등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신입 초봉이 4,800만원 안팎까지 올라가기도 하나 대다수는 민간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임금 수준을 따르게 됩니다. 도시계획 설계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약 4,27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의 평균 연봉인 약 4,072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전문직 치고는 크게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경력 5년차 전후의 도시계획가도 5천만원대 초반 정도인 경우가 많고 10년차 이내에 6천만원을 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건물 내부의 공간 구성, 마감재 선정, 가구 배치, 조명 디자인 등을 계획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미적인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택, 사무실, 상업공간, 카페, 전시공간 등 다양한 실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과 예산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제안합니다. 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 현장 감독까지 수행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트렌드의 빠른 변화로 인해 계속 학습하고 새 스타일을 접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 취향과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정 요구가 잦아 디자인 수정 작업에 반복적으로 시간 투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제약 내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야 하고 시공 단계에서 디자인 의도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현장 문제로 변경이 생길 수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엔 수입이 낮거나 불규칙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독립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디자인으로 공간이 탈바꿈하는 성취감과 사용자가 만족했을 때 오는 보람이 커서 많은 분들이 열정으로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신입의 초봉은 약 2,800에서 3천만원 수준입니다. 디자인 업계 특성상 신입 연봉이 낮게 형성되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초봉을 받습니다. 다만 대형 인테리어 설계업체나 건설사 인테리어 부서에 들어갈 경우 이보다는 높아 3,500에서 4,500만원까지 초봉이 책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약 3,867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력 3년에서 5년차 디자이너는 2,800에서 3,500만원 수준으로 상승하며 5년차 이상이 되어서야 3,5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경력 10년 이내 디자이너들의 중위 연봉은 4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 평균이 3천만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빔 전문가는 3차원 건축 정보 모델을 구축하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활용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상의 건축물의 3D 모델을 만들고 그 안에 자재 정보, 구조 정보, 공정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빔 코디네이터, 매니저의 경우 여러 분야의 모델을 통합 조정하여 간섭 검사를 하고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내며 설계 변경 시 즉각적으로 도면과 물량을 업데이트합니다. 건설사,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회사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 기술 기업 등에서도 빔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빔이 전통적인 설계 시공 프로세스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방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하므로 기술 습득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 큽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지면 야근하며 모델 수정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고 다른 팀과의 협업 중 데이터 충돌이나 소통 문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빔 전문가는 미래 건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각광받고 있어 향후 커리어 전망과 보상 수준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빔 전문 인력의 신입 초봉은 약 3천에서 4천만원 수준으로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 일반 신입 연봉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입니다. 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신입이라도 초봉은 이 범위에서 시작하며 대기업이라 해도 4천만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신입 단계에서는 빔 역량이 곧바로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초봉 자체는 일반 건축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빔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약 5천만원으로 이는 전체 직종 평균보다 약 25% 높은 수준입니다. 빔 기술자는 경력이 쌓일수록 가치가 높아져 1년에서 3년차 대리급은 약 4,500에서 5,500만원, 3년에서 5년차 과장급은 5,500에서 6,500만원, 5년에서 10년차 차장급은 6,500에서 7,500만원까지도 연봉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자이자 고급 자격 보유자의 경우 7,500에서 8,500만원 수준도 가능합니다. 중견급 빔 전문가의 중위 연봉은 대략 6천만원대로 추정되며 이는 동년차의 일반 건축직보다 높은 편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 법규 지도 및 단속, 공공시설 관리, 주택정책 및 도시정비 업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건축 신고를 하면 법규에 맞는지 검토해 허가를 내주고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 식입니다. 그 외에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자산 관리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무처는 시, 군, 구청 건축과 광역자치단체 건축부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합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합격 자체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7급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세고 요구되는 학습량이 많습니다. 임용 후에는 민원인을 상대할 일이 잦은데 좀 민원 대응에서 겪는 정신적 피로가 적지 않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이 어렵거나 민원인이 불만을 크게 표시하면 감정 노동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법과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하므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료제 문화 속에서 지시 체계를 따라야 하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안정적이지만 대기업 대비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년이 보장되고 공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건축물을 통한 공익실현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점이 이 직업의 장점입니다. 건축직렬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2024년 초임 연봉은 약 3,010만원입니다. 이는 본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 평균 약 251만원 수준입니다. 과거 9급 공무원의 초임이 2천만원대였으나 2024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을 돌파하였는데 만약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할 경우 초봉은 이보다 높아 3,500만원대 중반 정도이나 대다수 신입은 9급으로 시작합니다. 경력 3년에서 10년차 건축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약 4천만원대 초중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봉 승급과 급수 승진에 따라 서서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중위값을 따지면 경력 5년차 전후의 연봉이 3천만원대 후반에서 4천만원대 초반 사이에서 분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개발 기획자는 토지나 건물을 기획,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흔히 디벨로퍼라고 부르며 주거단지, 상업시설, 복합시설 등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기획부터 완공까지 총괄 관리합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어떤 부지에 어떤 건물을 지으면 수익성이 있을지 분석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인허가를 얻기 위한 행정 절차 진행, 건축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 선정, 분양이나 임대 등 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아우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개발사업부, 리츠 및 자산운용사이며 경우에 따라 공기업에서도 공공개발사업 기획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사이클이 있어 경기가 나쁠 때는 신규 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을 느낄 수도 있으며 성과에 따른 스트레스도 큽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각종 인허가 제약, 지역주민 반대, 자금 조달 난관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해야 하므로 의사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야근이나 출장도 잦은 편이며 특별히 성과를 못 내면 커리어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 기획 직무 신입의 초봉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소형 디벨로퍼 회사의 경우 연 3,800에서 4,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대형 건설사 개발사업 부서는 5천만원에서 6,500만원 수준으로 초봉을 책정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 1군 시행사나 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의 신입으로 들어갈 경우 초봉이 7천만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업계 평균적으로 보면 대체로 초봉 4천에서 6천만원 선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이 직군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다루고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초봉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 기획자의 연봉은 경력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력 5년 이상이 되어 중간 관리자급이 되면 연봉이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에 이르며 팀장급 또는 임원급으로 올라갈 경우 성과급을 포함해 연 2억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커서 기본 연봉 외에 성과급으로만 수천만 원을 받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학과 졸업 후 많이 선택하는 7가지 직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평균 연봉 등 모든 정보는 2024년도 기준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